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이어가면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미중 태양광 통상 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 파트 2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지난해 47.8%로 10년 동안 45.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의 태양광 관련 제품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2011년 42.6%에 달했으나 지난해 0.2%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IRA 시행이 국내 태양광 기업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기업이 IRA에 규정된 미국 내 공장 설치 생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면 미국 내 주거용 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죠. IRA로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돼 2030년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는 105기가와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이 내달 말 발표하는 중국산 셀 모듈에 대한 우회 수출 조사 예비 판정 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온 배경이 무엇일까요? 현재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실화된 가운데 미국이 이를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사사건건 대드는 시진핑 때문에 골치 아플 텐데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일 뉴욕타임즈는 퓰리처상 수상 언론인 브랜 스티븐스가 쓴 고마워요. 시진핑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이 칼럼은 시 주석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는 10년 전 많은 서구 국가는 고속성장을 거듭하던 중국이 멀지 않은 시기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류층 미국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하는 걸 자랑스러워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스는 시 주석 집권 후 10년이 지난 현재의 중국 상황은 이전과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이 내세우는 경제개혁은 사실상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체제로의 퇴행이나 마찬가지라며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추월당할 위험이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으로 중국의 경쟁력이 현격하게 둔화하고 있다며 뇌심크제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지도부는 시 주석이 2년만 앞세운 나머지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오히려 미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공산당 지배를 강조하며 기업가들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 최대의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 마윈입니다. 마윈은 공산당 정책을 비판하자 시 주석에게 미운털이 박혀 엄청난 보복을 당했죠. 이후 중국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은 현격하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전에는 기업가 정신이 극대화돼 중국의 IT 기업들은 미국을 추월할 기세였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를 비롯해 게임 업체인 텐센트 통해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 암펙스 등이 급속한 발전을 이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기업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의 모든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내로라 하는 기업 리더들은 자신은 중국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자식들에겐 성공하려면 중국을 떠나라고 권하고 있을 정도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실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급격히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집권한 이후 중국의 성장률은 7%대로 떨어졌고 2015년부터 6%대로 하락했으며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는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시 주석 집권 이전에는 중국 경제는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관점은 다르지만 한국에도 해당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의 하락이 왜 한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앞두고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 광물 및 소재, 재활용 관련 기업들의 4조 원을 지원키로 한 것에 대해 국내 배터리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미국에서 사업 시 일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금이 확대된다면 미국 현지에서 원료 및 소재 조달의 길도 그만큼 더 넓어질 것이란 이유에서죠.
지난 19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 확산과 미국 내 광물 생산 사업에 28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미국 내에서 리튬, 흑연, 니켈 등 배터리 재료를 추출 가공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부품 제조, 재활용하는 등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일조하는 기업들에 쓰입니다. 보조금은 우선 12개 주 20개 기업에 주어지게 됩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지원은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공급할 수 있는 리튬과 12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흑연, 40만 대를 제작할 수 있는 니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IRA 시행을 앞두고 배터리 주요 소재에 쓰이는 광물 채굴 가공 관련 요건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 사이에서 우려를 낳는 대목 중 하나였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추출 및 처리된 경우, 미국의 FTA 체결 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된 경우,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에 한 해 세액 공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요 광물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광물 원료의 비율이 2023년 기준 40%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이 비중은 매년 상향돼 2027년 80%까지 올라갑니다. 문제는 재련과 같은 광물 가공업에서 중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단 점이었죠. 재련에 큰 기술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광물 재련 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재련시설 대부분이 중국에 쏠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전체 리튬 화합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 배터리용으로 많이 쓰이는 수산화 리튬 재련 점유율은 75%나 달합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을 위해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 및 미국과 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도 광물 가공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왔는데요. 이번 미국 행정부의 보조금 28억 달러 지급은 이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려는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이번 지원안 발표 이후 사실상 현재 거의 모든 리튬, 흑연, 배터리에 쓰이는 니켈 등은 해외에서 생산되는데 중국이 주요 소재 공급망 통제권을 쥐고 있다며 공급망 전반의 키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오려는 의도를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국내 배터리 기업, 그 중에서도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배터리 기업 관계자는 이번 20개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수혜를 입는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미국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자국에서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확장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재료 조달이 좀 더 수월해진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죠. 미국이 재련업 관련 환경 기준을 전폭적으로 낮출 가능성은 낮지만 환경 기준을 지키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올라가는 비용을 이번 지원금을 통해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배터리 기업 관계자는 28억 달러를 20개 기업에 나눠 지급되는 것을 생각하면 한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이 1차 지원으로서 앞으로 이 같은 지원이 확대될 것이란 점, 또 지원을 받은 기업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협력할 여지가 커진다는 점, 추후엔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공장 건립 시 지원금을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20개 지원 대상 기업 중 호주의 실화로부터 천연 흑연을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이달 20일 밝혔습니다. 단 이번 조치로 미국이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산 비중을 낮출 것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 배터리 기업 관계자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과 미국 외 시장, 이원화 전략을 쓰게 될 것, 미국 시장을 겨냥해선 광물부터 소재까지 북미산을 쓰게 될 것인데 조달길이 생기고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배터리 소재 업체 관계자는 최근 미국 주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주의 공장 유치를 위한 요청들이 쇄도하고 있다. 아직 세부 법안이 마련되기 전이어서 단언할 수 없지만 현재 우리 기업들로부터 제약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을 상쇄시킬 만한 지원책들을 미국 정부 내에서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국 기업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